미국의 증시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 호재를 하루 늦게 반영을 해서 일제히 상승하자 미국의 전기차도 니콜라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2.99%, 리비아는 8.05%, 루시드는 25% 폭등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니콜라는 0.1% 소폭 하락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가 테슬라의 등급을 강등했음에도 테슬라가 3% 가까이 급등했는데 전 거래일보다 2.99% 상승한 248.2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UBS는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이유로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의 197달러에서 147달러로 낮췄습니다. UBS는 테슬라가 2030년까지 50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면서 390만 대에 도달하는 데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UBS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기적으로는 시장 컨센서스를 11% 밑돌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UBS의 부속가 조셉 스팍은 우리의 전망은 미국과 전기차 경쟁이 더 심한 유럽, 특히 중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더 차가워지고 있고 현재의 모델 라인업으로는 수요가 포화 상태라는 점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속가 조셉 스팍은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실현되지 않은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은 채 거래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는 프리미엄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다고 등급 강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 테슬라는 다른 전기차 업체에 비해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은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오늘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는 전일 8% 이상 급락을 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3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3 중에 두 번째로 가격이 낮은 모델을 다시 시장에 내놓으면서 수요 둔화의 벽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델3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은 모델3의 4개의 모델 중 두 번째로 가격이 낮은 모델입니다. 2017년 처음 선보였다가 2년 후에 판매가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시장에 내놓은 것입니다. 미주호증권은 지난 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9% 증가했다는 이유로 리비안의 목표가를 기존의 11달러에서 1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투자 등급은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앞서서 보수바겐이 리비안에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서 리비안은 최근 경영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비안은 지난 한 달간 주가가 50%나 폭등했습니다. 루시드도 전 거래일보다 25% 폭등한 4.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사우디 국부펀드는 루시드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루시드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터 롤린 최고 경영자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사우디 국부펀드를 완벽한 파트너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루시드에 투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것입니다. 앞서서 주초 발표된 지난 분기 차량 인도량도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었습니다. 루시드는 지난 분기 모두 2110대를 전기차를 생산하고 2394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한 달간 루시드는 59%나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6월 PPI는 헤드라인 수치가 예상보다 높았는데 근원 PPI와 세부 내역에서 오히려 둔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6월 도매 물가의 헤드라인 수치가 월가 예상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은 근원 물가 상승률 수치와 세부 내용에 초점을 맞추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오늘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0.1% 상승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5월 PPI는 전월과 보합 수준이었던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미국의 PPI는 올해 들어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상승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6월 근원 PPI는 전월과
보합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근원 PPI의 월간 상승률은 0.2%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던 근원 PPI가 처음으로 보합 수준을 나타낸 셈입니다. 근원 PPI는 작년에도 보합 수준을 나타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물가지표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에 반영이 되는 세부 항목들은 둔화의 조짐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PPI 발표 직후 모건 스탠리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분석가들은 6월 근원 PCE 가격지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깜짝 둔화했고 PPI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해석이 힘을 받으면서 금융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6월 PPI 결과에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100% 근방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7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66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6월 확정치 68.2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미국 증시내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S&P 500 지수에서 대형 기술주인 매그니피센트 세븐 비중이 33%에 달합니다.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자 경기 후퇴 우려 심리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S&P 500 내에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S&P 500 시가총액이 49조 4,513억 216만 달러로 전날 49조 304억 8,634만 달러 대비 0.85% 감소했습니다. S&P 500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6경 8천조입니다. 6경 8천조. 매그니피센트 세븐 시가총액이 16조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전날이 17조 112억 달러였습니다. 이거보다 3.49% 급감을 하면서 지수 내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S&P 500 내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33.48%, 3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애플이 2.32%, 마이크로소프트 2.48%, 엔비디아 5.57%, 알파벳 2.93%, 아마존 2.37%, 메타가 4.11%, 테슬라가 가장 많이 떨어진 8.44%까지 줄 하락을 했지만 완고한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비대화는 올 들어서 주가가 68% 상승한 엔비디아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큰 메타 44%보다도 3.8배나 높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보면 알파벳이 34%, 아마존 30%, 마이크로소프트 22%, 애플 24% 모두 주가가 20에서 30%대 성장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락한 기업은 현재 테슬라 보면 플러스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0.076%입니다. 다만 지난 4월에 연초 대비 무려 42% 폭락 대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랠리에 힘입어서 지난해 연말 S&P 500 내의 비중 30% 대비 올 들어서 4% 정도 오른 것입니다.